자, 안녕하세요. 단양의 최상철입니다. 자, 이제 뭐 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막 개상 올리는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참 뭐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언급이 돼 있는데 이제 아직 좀 뭐 많이 모르시니까 이제 자꾸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신 거 몇 분의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막 문자 뭐 많이 오셔서 제가 일일이 뭐 100%는 다 못 해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댓글을 읽거나 문자를 받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거의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첫째, 요 시기 때 이제 개상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개상 올리는 법 2번 올려드리고 또 어제도 개상 올리는 그 판단 시점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계상, 그냥 2단이죠. 2단 올라왔다가 다시 벌이 늘면 3단을 올려야 되느냐? 당연히 올려야죠. 예, 올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아카시아를 보통 기본으로 두고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아카시아 뭐 남부지방하고는 뭐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차이 날 텐데, 하여튼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아카시아가 들어오는 날짜를 대충 모르시면 주위 분들한테 물으셔가지고요,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서는 제가 그랬죠. 자기 지역에서 아카시아가 들어오기 10일 전까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물론 다르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방법을 저는 여러분한테 제 방법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르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맞고 그분이 틀리고 그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꿀 딸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윳볼이 많아야 됩니다. 소비에 들어간 거 외에 여윳볼이 많아야, 제가 꿀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게 장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숙성시키는 과정 시간도 그렇고 단축할 수 있고, 그죠? 일도 그만큼 고생을 덜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벌들도. 그러니까 여튼 간에 제가 하는 방식은, 아카시아가 여기가 한 5월 20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빠를 것 같아요. 그 꽃피는 거 보면. 그러면 그것도 늘 감안을 해야 돼요. 해년마다 날씨를 감안해서 또 이게 정부들 많이 공유하잖아요. 뭐 벚꽃도 지금 서울도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아래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아카시아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같이 꽃피는 시기가 5일 빠르니까 빠르다고 보고, 올해 저는 여기서 한 5월 20일부터 들어오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월 20일 날 들어온다고 이미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5월 10일까지만 증소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열흘 동안은 증소를 안 합니다. 벌 정체시켜서 딸 거고요. 자, 그러면 얘기가 됐죠. 만약에 일단은 개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조금 전 다른 분의 질문도 있는데 자꾸만 왕대를 단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상 만상에 차면 무조건 계속 10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하셔야 됩니다. 단상 꽉 10매볼통에 8매 이상이 타면 거의 만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판단 시점을 8장만 딱 차면 바로 개상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7매볼은 한 장벌을 한 장벌이 여유가 생길 때 올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볼 보는 판단이 정확치 않으니 8매를 놓아놓고 이른 아침에 봐서 8매 벌이 꽉 찼다 싶으면, 다시 말하면 8매 치고 병리판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8매는 찬 겁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그날의 가장 최저 기온에 뒤에 개포를 열고 딱 봤을 때 마지막 8번 밖에 있는 격리판 밖으로 조그만 벌이 나와 있으면 안쪽에 8매는 다 찬 겁니다. 얼른 올리셔야 돼요, 개상을. 이걸 내가 그랬죠. 이걸 더 정체시키면 분목 납니다. 왕될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그 판단 시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왕대를 자꾸만 단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 분봉할 시기가 온 거예요. 예. 얘들 어떻게 보면은 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봉력을 죽이는 방법,
죽이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분목률 감소의 가장 큰 효과는 왕교체다, 신앙교체를 해줌으로써 가장 분목률을 많이 잡을 수가 있다,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이 신앙 바꾸는 법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식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영상에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여튼 신앙을 바꿔주시면 분목률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벌들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7매 8매에서 올리고 다시 만약에 2매가 저 계산군에서 똑같이 만약에 88이 오면 또 3단 올려야 돼요. 3단 올려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하신 분 답변을 드리면, 아카시아 자기 지역에서 아카시아 들어오기 10일 전까지만 증설을 해라. 예. 그러면 만약에 계산군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3월 말인데 지금 계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남부지방도 한 달은 남은 거예요. 그죠? 한 30일은 남은 겁니다. 그러면 계상에서 30일이면요 3단 올라갈 수가 있는 벌입니다. 그죠? 여기는 5월 20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상 올라가는데, 계상 올라간 거는 3단 충분히 차지요. 여튼 간에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지역에서 아카시아 수밀 10일 전까지만 증설을 해라. 그러면 2단에서 뭐 1단인 분들은 2단 올리시면 되고, 또 2단 차신 분들은 3단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계상 올렸을 때 몇 매벌에서 3단을 올려야 되느냐, 요거는 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일단 분봉률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들한테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공간 확보예요. 10매 벌통에 8매 벌이 차면, 8매 소비가 들어가면 이게 7매고요. 이게 8매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소초강이기 때문에 바짝 붙였을 때 공간이 요거 뭐 지금 한 10cm 정도 남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 소비를 보면 요 소비 사이사이에 밀랍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건 새 거기 때문에 바짝 붙어서 이만큼 남지만 실제 이만큼이 안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8매 단상 하나, 8매 일반 소비 8매를 넣으면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만 한 요 정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공간을 주는 게 일단 분봉률 감소의 한 가지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단상에서 물론 올라갈 때는 8매 차면 제가 바로 올리라 그랬죠. 8매에서 정체되면 분목률 납니다. 왕래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8매에서 계상 올리실 때는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내검해서 혹시 왕대가 있나 없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올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상을 올리면요, 여튼간에 무조건 하여튼 스타트 만상, 단상 만상에서부터는 무조건 10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가 벌을 안 날린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2층이 예를 들어서 좀 8매에서 2층을 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뭐 한두 장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들을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8매에서 올린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3장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3장이 올라가죠. 그러면 밑에 5장, 그죠? 3장 올라갔으니까 2장 추가. 바로 계산 올리면서 간단하게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잇장을 쓰면 먹잇장 놓아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빼고 전 영상에 있으니까. 자, 일단 2장 추가해서 5호로 맞춰서 제가 올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5호로 맞춰서 처음에는 2장이 추가되고 계산을 올리는 처음에는 좀 보온을 해주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2장 추가해서 5장 10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10장머리 차가지고 증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위에 6장, 또 위에 7장, 그죠? 또 위에 8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5, 8이 되겠죠. 그런데 요때는 8장 들어갈 때는 만약에 앞으로 아카시아 딸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5장에서 2장 증서하고 2장 증서하고 8장, 뭐 6장에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7장까지 2장 추가해서 놓고 3장 추가할 때는 밑에다 한 장 꽂아 놓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6, 7이 되겠죠. 13장이 되는 거죠. 그죠? 6, 7. 5장에서 한 장 추가. 그래서 여기 둘넷 여섯 7개. 소초각이 없는데 요거를 벌장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6, 7이 되죠.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공간을 주고 괴상을 올리는 게 난데 그러면 몇 장이 좋겠느냐? 제 생각에는 7장에서 8장이 좋은데 밑에는 여튼간에 한 6장 이상 넣지 마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7장 넣으셔도 관계없는데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6장만 넣어주시고 위에서 여기 열쇠 또 중소가 되겠죠. 벌이 늘면 그럼 8매가 오죠. 예, 그러면 밑에 6장 빼고 단상에서 먼저 8매에서 올리듯이 위에 8매가 차고 벌이 넘치면요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는 6매라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2층에도 8매 찰 동안만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단상에서 계산 올릴 때 8매에서 올리라 그랬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8매가 차면 바로 3단을 올리시면 되는데 밑에가 6장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8장이잖아요. 그럼 2장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6, 6이 12장 남겠죠? 밑에 6장, 8장에서 2장 올라가니까 6장. 그럼 6, 6이 되는 겁니다. 아래 2층. 또 3단 그대로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2장, 뭐 2장 추가하시던 3장 추가하시던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장 추가하시던 3장 추가하시던 해서 665를 만드시든지 664를 만드시든지. 그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층 8매에서 계산 올리고 그 다음부터 1층에는 저 같은 경우 6매 이상 안 들어갑니다. 6매 놔주고 공간 확보해 주고요. 2층에서 8매까지 증서가 갔을 때 전에 1층에서 8매에서 올리듯이 똑같이 2층에 8매가 차고 벌이 넘쳤을 때 바로 3단을 올립니다. 올려서 2장을 추가해 주든지 3장을 추가했는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추가하게 되면 664가 되는 거고 3장 추가하면 665가 되는 거고 그죠? 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카시아 10일 전까지만 증설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카시아 10일 전에 만약에 3단이 올라갔는데 66, 예를 들어서 뭐 4가 올라왔어. 그죠? 664가 올라왔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적으로 7장을 봐요. 7장. 그러니까 한 통에 요 한 칸에 7장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15장 이하 2층이면 7장이면 14장이죠. 15장. 그러니까 16장 이상 16장 이상은 그러니까 16장 이하가 되는 거죠. 이상이 아니라 16장 이하는 많지만 555 이런 식으로 3단을 올려서도 그냥 2단으로 내려서 꿀을 따고요. 만약에 777이 올라갔다. 3단이. 뭐 벌이 뭐 다 틀리니까 뭐 888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5555 15장 올라갈 수도 있고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기준을 저는 15장 이하 벌, 그러니까 16장도 관계없어요. 15장이나 6장 정도의 만약에 3단볼로 해놨다. 5면 15장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666이면 18장이고 그러면 666 하면 18장이면 18, 2단, 꿀을 딸 때는 아까 제가 여유볼을 많이 확보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건이 한 칸에 7장이니까 777은 와야 돼요.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좀 말씀드리면, 한 공간에 777, 21장이 되겠죠. 21장의 벌이 되고, 아카시아 11자는 정체식에서 10벌만 있으면 3단으로 따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하가 되면 차라리 밑에 7장 넣고 위에 뭐 8장, 9장 들어갈 만큼 받고 나머지 소비는 벌은 털어놓고 다른 데는 분봉군이나 있으면 그걸로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예, 이럴 때 혹시 내가 3단이 벌이 차서 21장 이하가 됐을 때 대부분 15장, 16장 그냥 21장 이하가 됐을 때는 한 단을 줄여서 꿀을 따게 되는데 한 달을 줄이게 꿀 들어오기 한 2, 3일 전에 딱 그냥 내리시면 돼요. 벌은 그 자리에 다 털시고, 여기서 이제 남는 소비가 있겠죠. 밑에 최고 뭐 7장 놓고 나무 위에 만약에 8장, 9장 들어간다 하면 남는 소비는 다른 데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해 주는 소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일단 먹이장.
지금 이미 아카시아 전에는 자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먹이장을 이미 딸에 분봉군 있으면 돌려놓으시고요. 분봉은 없으면 따로 보관을 해두세요.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분봉 뜰 때 쓰니까 먹이장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충판입니다. 그 다음에 충판. 왜? 이때는 이제 꿀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충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보통 우리가 4월 말 5월 초까지만 산란 받으면 그 알은 이미 그 이후에 난 알은 이미 올해 꿀을 뜰 역봉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며칠 전에 3단에서 2단 내릴 때 소비를 빼낼 상황이 오면 다른 데로 돌릴 상황이 오면 벌은 거기다 그대로 다 터는 거고요. 꿀장 우선순위로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충판, 알판, 충판 위주로 빼서 다른 분봉군에 지원을 해주시면 돼요. 다 보호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순위에서 2단으로 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각 층마다 공간을 좀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올려라야. 예. 그래야 분봉률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뭐 이걸 해준다고 해서 분봉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단상 만상부터는 무조건 10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하셔서 왕대 제거를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뭐 여기다 소총을 내가 꽂았다고 해서 분봉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감소가 좀 잠시 분목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0일에 한 번씩 내검하셔서 다 왕대 제거를 해주셔야 벌을 안 놓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요 일을 좀 덜 분목열을 좀 덜 죽이기 위해서는 신앙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신앙으로 바꿔줘도 신앙도 분목열이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그 대신 구황과 신앙의 분목열 나는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앙을 우선으로 바꿔줍니다 먼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여왕 날개를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여왕 날개를 잘랐을 때 어떠한 상황이 옵니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자, 여왕 날개를 자르는 거는 어떠한 상황보다도 일단은 분봉을 이제 지금부터는 분봉열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봉을 내가 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자 이제 내가 여왕을 잘랐습니다. 날개를 잘랐는데 만약에 분봉열이 났어요. 그래서 왕대를 달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얘들이 분봉전이 날 때는 왕대를 달고 그 왕대에서 천여왕이 출방하기 하루 이틀 전에 기존에 있던 구왕이 군사를 통해 있는 일벌들과 어린벌들과 같이 끌고 반을 끌고 분봉을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론적인 건 그렇습니다. 근데 벌을 키우다 보면 그 예의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천여왕이 출방 하루 이틀 전에 구왕이 분봉을 나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다 보면 천여왕이 이미 출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왕은 어떠한 이유든 망실됐는데 천여왕 관리를 못해서 왕대가 여러 개 조성돼서 천여왕이 동시에 많이 나와서 이거 따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간격차를 두면 천여왕도 분봉을 나가요. 네, 천여왕도 분봉을 또 나갑니다. 안에 왕이 여러 마디면. 상황은 다 별의별 상황이 다 있게 마련인데, 여튼간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분봉년이라서 왕대를 달면 왕대에서 천왕이 나온다는 걸 출방이라 해요. 출방 하루 이틀 전에 구왕이 분봉을 나갑니다. 그래서 분봉을 나가서 다행히 봉주가 보면 잡으면 되지만, 날개를 잘라 놓으면 일단 높이 나르지를 못해요. 날개를 잘랐기 때문에 높이 나르지 못하니까 분봉이 나가도 얕은데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날개를 자르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날개를 잘라 놓으면 분봉을 나갑니다. 분봉을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분봉을 나가는데 얕은데 앉게 돼요. 날개를 너무 많이 잘라 놓으면 또 조금 더 날지 못해서 땅바닥에 기어당기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땅바닥에도 막 이렇게 분봉이 나가서 분봉 나간 벌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날개를 자르면 높이 날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얕은 곳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기가 쉽겠죠. 그래서 날개를 일단 자르는 거고,
이제 날개를 만약에 잘랐는데 분멍이 나갔습니다. 얕은 데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얘들이 이제 저 분멍 나간 벌들이 이제 쫙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쫙 다 한 군데로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금세 안 갑니다. 거기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날아가요. 근데 부항을 날개를 잘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갔어도 다른 데로 나가질 못합니다. 나가질 못하니까 결국은 이 분목 나간 일벌들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요. 구항이 못 따라가니까 다시 자기 원래 통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마 나중에 그런 광경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처치 방법이, 만약에 이제 제가 날개를 잘랐던 안 잘랐던 일단 분목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분목 나가는 자리를 확인하고 분목이 나가면 바로 앉아보면 되니까 그냥 벌떼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이게 이제 뭉치기 시작하나만 하기만 하시면 돼요. 대부분 분봉이 나면 자기 봉장 주변에 먼저 가볍게 분봉을 납니다. 가서 앉게 돼요. 그런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분봉이 났다 그러면, 물론 분봉 나는 것도 잘 모르시겠죠. 분봉 나면은 나중에 제가 혹시 분봉 나는 거 있으면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 텐데, 일단은 증상은 분봉이 나면요, 물론 소문에서 나올 때는 막 그냥 막 물 밀려오듯이 확 나가는데, 그거 못 보고 만약에 이제 분목 난 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방법은 소리가 막 시끄럽고 하늘에 막 그냥 벌떼가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시커멓게 막 왔다리 갔다리 막 그냥, 그건 분봉열이에요. 표가 딱 납니다. 벌들이 나가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하고는 틀려요. 분봉열이라면 분봉열 그 위에 공중에서 굉장히 많은 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날라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형태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날개를 자르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구황은 날개를 자르면 분봉이 나가도 다시 따라 나가지를 못하니까 나갔던 볼들이 자기 원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일단 분봉이 나가면 어느 통에서 나갔는지 얼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천여향이 이미 터져 나온 천여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왕대가 달린 상태에서 분봉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통을 어느 통에서 나갔는지 확인하시고 그 통을 아래층 다 내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검을 하셔서 왕대가 몇 개 달렸나, 혹시 왕대가 몇 개 달렸나 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자, 또 이거는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왕대를 보실 때 일단 분목 나간 통을 확인하시고 내검을 하시다가 왕대를 확인하시는데, 왕대의 밑에 보면요, 이 천여왕이 나온 자리가 이렇게 딱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는데 요거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내검하시면서 왕대가 몇 개 중에 몇 마리가 천영이 나왔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왕대에서 얘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밑근육을 이렇게 도려내고 나오는데, 전체를 똑 도려내고 나오면 딱 표가 나는데 전체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끝에 조금 남겨요. 그래서 영은 나왔다가 일벌들이 이렇게 치게 되면 도로 뚜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해드리고, 일단은 왕대가 몇 개인가 확인을 하시고 밑구녕이 뚫린 게 몇 개인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뚫린 게 3개다. 3개다. 그러면 일단 천여왕의 3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왕대, 아직 안 나온 왕대는 다 잘라버리시고 천여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개가 왕대 밑이 구멍이 3개가 뚫렸으면 3마리가 현재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비마다 참 우리 초보분들은 어려운 얘기인데, 천여왕은 지금 산란하는 왕보다 찾기 더 힘들거든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튼간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여왕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 3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조치를 취해주면 되죠. 내가 분목 나간 구왕을 죽이고 이 천여왕으로 그냥 신앙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 3마리를 다 잡아서 한 마리만 놔두고, 통에다 한 마리만 놔두고 규미를 시켜야죠. 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여튼간에 하여튼 분봉이 나가면 분봉 나간 통을 확인해서 왕대가 몇 개가 있고
몇 개 있는 왕대에서 몇 개가 구멍이 뚫려서 천여왕이 출방을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예, 이때는 그 상황이 되면 혹시나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 상황을 그 대신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지만 우리가 내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분봉린이 나서 왕대를 달면요, 왕대를 달면 세밀하게 잘 내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왕대라는 거는 육안으로 볼 때 파티가 나는 큼지막 왕대도 있지만 작은 왕대도 있습니다. 납작한 왕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소비에 보면 군데군데 아주 그 구멍 뚫린 부분에 또 단 왕대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잘 내검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 영상에 아마 드렸을 겁니다. 전에. 그러니까 왕대가 일단 분봉련이 나서 왕대가 닿았을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내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날개 자르는 법을 제가 간단히, 날개 자르는 방법은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틀립니다. 틀린데 제가 이거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보여야 되나? 자, 요게 좀 날개, 이쪽이 머리 부분이고요. 요게 날개, 왕 날개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소비에서 자, 먼저 요거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왕 날개 자르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상 올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뭐 아무 때나 그 다음에 내검할 때, 증서할 때, 볼통 뚜껑을 열 때, 그때 전체 이렇게 보세요. 그럼 대부분 다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왕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예. 여왕을 잡으실 때는 배 부분을 잡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잡으시면 굉장히 좀 막 그냥 조심스럽게 되는데, 일단 날개를 잡으면 됩니다. 여왕 날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왕 오른손으로 날개를 잡으셔서, 자, 왼손, 엄지, 검지, 중지 요 세 개로 이용해서 이렇게 날개를 잡았잖아요. 그럼 머리 쪽을 이쪽 손 이쪽으로 가게 해서 머리 쪽, 머리하고 그 머리 등 쪽 있죠. 그 상체만 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렇게 쥐는 겁니다. 살짝 쥐면, 그러면 이렇게 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여기 머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졌으면, 자, 날개를 일자로 잘리신 분도 있어요. 일자로. 이게 그냥 여왕 날개입니다. 여기 머리, 이쪽이 머리 부분이고. 자, 제가 이거 차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좀 밖에 저거 해서.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자, 이게 여왕 몸통이고, 날개가, 아이고, 이거. 자, 날개만 그릴게요. 제가 뭐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자, 날개가 이렇게 납니다. 몸통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배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날개입니다, 이게. 네? 이게 날개예요. 그러면은, 바짝 자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걸 합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날개는 조금 잘리겠죠. 조금 잘리면서 이쪽은 좀 더 잘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너무 손톱도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날개 조금 먹어가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짝짝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수직으로 만약에 조금만 자르면요, 날릅니다. 많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날라요. 근데 이 대각선으로 자르면 짝짝이라, 날개가 짝짝이라 높이 못 날라요. 그래서 너무 바짝 자르주면 안 되고, 지금 얘기했듯이 한쪽 날개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손으로 여왕 날개를 잡고, 엄지, 검지, 중지로 그 사이에다가 머리 부분을 껴가지고 가위로 자르시는데,
자, 가위는 저는 저게 잘 좋더라고요. 편의점 가면 CU 편의점 가면 또 CU 광고가 되네. 그 조그만 가위, 이런 거 조그만 가위 팔아요. 3,000원짜리.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쥐고 날개를 자르시는데, 이때 주의사항. 자, 여왕을 잡고 조그만 가위로, 잘 되는 가위로 대각선으로 자르는데, 요때 여왕 다리가 안 잘리게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다리로 막 위에서 왜 이게 다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왕 다리가 안 잘리게 조심해서 자르셔야 돼요. 그냥 막 자르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안 자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탁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놓아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어떤 분 또 한 분의 질문은, 분목놀이 왕대를 다는데, 예, 아마 계속 다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개상인지 단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매벌만 찼으면 바로 개상 올리시고, 이때부터는 내가 개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소총을 넣었다 해서 분목률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그 작업을, 내검 작업을 10일마다 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꿔주면 분목률을 많이 감소시킨다. 예. 이게 여튼간에 꿀 뜨는 기간 동안은 벌이 시계에서 개상 올리고 나서 마지막 꿀 뜨기 전까지는 10일 안쪽으로 내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양봉은. 그게 관리예요. 예. 그 중에서 좀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자 할 때는 얼른 신앙으로 교체해 주는 게 분목률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왕대를 다는데 소총을 놓는데 왕대를 안 달까요? 아닙니다. 답니다. 분목률은 일단 구황으로 현재 있는 한은 계속 분목률이 나게 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10일마다 내검에서 왕대를 지면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일단 대충 질문을 하신 분들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냥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종합을 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저도 이제 벌 보는 시기에 대해서 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몇 분 이렇게 마서 한 번에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 올려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